1997년 12월에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양복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에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사로 가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이미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산으로 갔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에게 실직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아버지가 전국에 수십만 명이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그렇게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스톨스픽이 들려드릴 이야기는 1997년 IMF 외환위기와 금모으기 운동입니다. 절망의 시간에 350만 명의 국민이 장롱 속 금부치를 들고 은행으로 달려간 그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1997년 여름, 동남아시아에서 경제위기의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의 토마가 폭락했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차례로 흔들렸습니다. 그 불길이 가을이 되자 한국을 덮쳤습니다. 당시 한국 기업들은 단기로 돈을 빌려 장기 투자를 해왔습니다. 외국에서 3개월짜리 빚을 내어 1년 이상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외 금융기관들이 갑자기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한보, 기아, 대우, 대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은행들도 흔들렸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임창열 경제부총리가 특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겠습니다. 방송을 보던 국민들이 얼어붙었습니다. IMF, 국제토마기금, 나라가 빚을 갚지 못할 때 도움을 받는 기관입니다. 즉, 대한민국이 사실상 국가 구도 상태에 빠졌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은 IMF로부터 195억 달러를 빌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했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39억 달러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당장 며칠째 외채를 갚을 돈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IMF는 돈을 빌려주는 대신 가혹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금리를 대폭 올려라. 1998년 1월 한국의 기준금리는 외환위기 직전에 6%에서 23%까지 치솟았습니다. 금리가 23%라는 것은 기업들이 돈을 빌려 사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기업들이 연이어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들이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서울역 광장이 노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시청 앞 지하도까지 잠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넘쳤습니다.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집값이 폭락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겨울, 한국은 그렇게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지는 나라 안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1997년 11월 20일 새마을 분여회 중앙연합회가 조용히 운동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애국가락지 모으기 운동. 금으로 된 물건을 모아 나라에 헌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불씨가 번졌습니다. 1998년 1월 5일 KBS가 금 모으기 캠페인을 생방송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전국의 은행 앞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나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금반지, 금 목걸이, 금 팔찌. 신혼부부는 결혼 반지를 내놓았습니다. 젊은 부부는 아이의 돌반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노부부는 자식들이 사준 효도 반지를 꺼냈습니다. 어떤 이는 어머니의 유품인 금비녀를 들고 왔습니다. 한 줄 한 줄 이야기가 담긴 물건들이었습니다. 운동선수들도 나왔습니다. 평생 흘린 땀의 결실. 올림픽 금메달을 내놓은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추기경 취임 때 받은 십자가를 내놓았습니다. 주위에서 아까워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이걸 지키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국회의원들도 동참했습니다. 총 13kg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회의원 288명이 낸 양이 국민 1인당 평균보다 적다며 언론이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당시 분위기였습니다.
더 많이 내지 않으면 오히려 욕을 먹는 분위기. 운동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1998년 1월 5일부터 3월 14일까지 단 70일 동안 전국에서 349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모인 금의 양은 225톤, 당시 시세로 21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3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외신을 탔습니다. 뉴욕타임스, BBC, CNN, 전 세계 언론이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나라 빚을 갚기 위해 결혼 반지를 내놓고 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은 단순히 돈을 모은 것 이상의 효과를 냈습니다. IMF는 한국의 초고금리 정책을 강요하면서 외국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23%가 됐는데도 외국 투자는 들어오지 않았고 한국 기업들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 모으기 운동으로 모인 금이 해외로 수출되어 달러로 바뀌고 그 달러로 IMF 빚의 일부를 갚자 IMF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1998년 5월 IMF는 초고금리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23%였던 기준금리가 1999년 1월에는 5.25%까지 내려왔습니다. 숨통이 트였습니다. 기업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8월 23일 한국은 IMF 차입금 전에 195억 달러를 완전히 상환했습니다. 원래 2004년 5월까지 갚기로 되어 있었는데 3년 가까이 앞당겨 갚은 것입니다.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3년 8개월 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한 가지 역사적 뿌리가 있습니다. 10년 전 1907년의 대한제국, 일본의 진나라 빚을 갚기 위해 국민들이 담뱃값을 아끼고 비녀와 가락지를 내놓은 운동이 있었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이었습니다. 그 정신이 1998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90년의 시간을 건너 같은 마음이 다시 한번 거리로 나온 것입니다. 물론 이 운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모두 따뜻하지만은 않습니다. 기업과 정부의 잘못으로 빚어진 위기를 국민에게 떠넘겼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금을 헐값에 팔아 나중에 금값이 크게 오르자 후회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에 태어난 많은 이들이 돌반지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운동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비판들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비판이 모두 맞더라도 1998년에 그 줄이 가진 의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순간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350만 명이 자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결혼 반지를 빼는 것은 단순히 금을 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반지에 담긴 기억을, 그 약속을 나라를 위해 내놓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마음이 한국을 살렸습니다. 스톨스픽이 앞으로도 들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해요.